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때이른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극 한기가 몰려오면서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6도를 밑돌고 강원 설악산에선 영하 31도까지 곤두박질한 건데요. 주말까지도 강한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많은 눈도 내립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때이른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9도까지 떨어져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철은 영하 11.6도, 경기 파주 영하 9.5도, 충북 제천은 영하 8.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했습니다. 강원 설악산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31.1도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서울 중구에서도 최저 체감온도가 영하 16.3도를 보여 예년 한겨울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일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줄이고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12월 1일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눈구름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밤새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내린 눈이 쌓여 출근길 곳곳에 빙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로 7번 연속 동결인데요. 가계부채와 물가상승률 압박이 큰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더딘 경기 회복을 고려해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은 겁니다. 한은 총재는 이 같은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번까지 7번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는 건데 이번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가계부채와 물가상승률 압박이 큰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해 금리를 추가로 올리진 않고 일단 묶어둔 겁니다. 지난달 3.8%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은 금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산업지표가 트리플 감소를 나타내는 등 생각만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고민은 이번에 함께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한은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추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렸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지만 경제 회복세 둔화를 고려해 내년 전망치는 2.1%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씩 올린 3.6%와 2.6%로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2%대 초반으로 이렇게 2%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도 말이나 내 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치로는.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거라 발표했고 이 총재는 이 기간이 적어도 6개월은 넘길 거라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개혁을 위해 영입한 김정호 경영지원총괄이 내부 경영 실태 폭로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임원진과의 갈등과 욕설 파문 등을 잇따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내부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시도란 분석과 함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30년 인연을 맺어온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 김 창업자가 경영혁신을 위해 2달 전에 영입했고 지난 15일부터는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사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김 총괄이 자신의 SNS에 연속으로 카카오 경영 실태와 관련한 내용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임원이 결제도 없이 제주도에 8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욕설 파문이 일었다는 것을 해명하면서 시작됐는데
카카오에 올 때 데이터 센터와 서울 아레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 비리를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심지어 골프 회원권 75%를 매각하겠다고 보고했다가 내부 임원들과 전쟁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위기에 놓인 카카오를 쇄신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내부 부조리 폭로가 내분 격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느슨한 연합이거든요. 이 창업자들 누구한테 컨트롤 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 책임 같은 게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사 차원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김 총괄의 외부 폭로는 준법과 신뢰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 멈췄지만 이번 폭로전이 카카오 스스로 내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IT 전문가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5천 곳이 넘는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76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챙겼습니다.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려고 자금 세탁 전문 조직과 손을 잡는가 하면 인적이 드문 시골에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한밤중 경찰이 찾아간 곳은 한적한 시골 산간에 있는 농막입니다. 전국 성매매업소 5,400여 곳과 제휴해 업소를 홍보해주고 6년간 75억 원을 챙긴 불법 사이트 운영 사무실입니다.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던 총책 A씨와 B씨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진 곳에 컴퓨터와 외장 하드 등을 구비해놓고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제휴업소당 매달 20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업소를 홍보했는데 가입 회원이 32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고 자금 세탁 전문 조직에 매달 3천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수익금을 인출했습니다. 자금 세탁 조직의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해 서울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가져다 놓으면 B씨가 이를 수거해 A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국 5,482개의 업소를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이 포함된 업소를 광고해주면서 6년간 범죄 수익금 75억 원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B씨 사무실에서 총 10억 7천만 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 수익금 65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에 환수 조치했습니다. 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유사 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창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임시휴전 종료 시점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내려진 결정인데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국제사회 곳곳에서 휴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시휴전이 영구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하루 더 휴전하자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인질석방 절차를 계속하려는 중재국들의 노력과 합의 조건에 따라 휴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휴전이 7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임시휴전 종료 시점을 불과 10여 분 앞두고 내려진 결정입니다. 하마스가 하루 10명의 인질을 풀어주는 대신 인질 7명과 사망자 시신 3구를 인계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 곳곳에서는 240여 명의 인질 중 절반도 채 풀려나지 못한 상황인 만큼 휴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7일간의 일시휴전이 영구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엿새째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괴한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먼저 합의를 위반해 위협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는 등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팔레스타인 단체가 인질 일부를 억류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과 전투 재개 모두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לחידוש הלחימה וגם להמשך המתווה. ככל שיהיה אפשר להשיב חטופות וחטופים, כפי שעשינו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כך ייטב. אבל אם הדבר לא יסתייע, כוחות צה"ל, כמו שאמרתי, מוכנים להמשך לחימה כבר עכשיו. 이스라엘군은 또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이 작전 회의를 한 뒤 휴전 종료 이후를 위한 군 전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역시 알카삼 여단이 현역 대원들에게 휴전 마지막 시간 동안 높은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가 인질로 억류 중인 이스라엘 군인들을 중요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